저는 현재 플라이북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황미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아까 오후에 눈이 진짜 한방눈이 와가지고 사실 좀 걱정했거든요. 많이들 오실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지금은 눈이 그쳐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작가님 소개를 좀 먼저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작가님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님이 직접 소개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작가님이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궂은 날씨에 이렇게 소중한 발걸음 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인스타툰을 주로 그리고 있는데 글과 그림을 창작하고 있는 창작자 슌이라고 하고요. 본명은 윤수훈입니다. 창작 활동을 한 지는 올해로 한 6년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이 이제 계획대로 될 리 없음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모두 다 막 계획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작가님과 함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작가님께서 인스타툰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인스타툰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제가 대학에서 원래 뮤지컬을 전공을 했었는데 한 10년 정도 뮤지컬 배우를 꿈꾸면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 그 뮤지컬에 대한 이야기를 만화로 그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플랫폼을 고민을 해보다가 인스타그램이 비교적 제가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공간이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연재 중인 시리즈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 지금 사실 원래 최근에 엄마랑 올해 5, 6월 달에 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걸로 이제 만화를 시리즈를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좀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져서 지금은 잠깐 중단을 한 상태고요. 내년 이제 2023년에 제가 여태까지 그렸던 인스타툰 중에 좀 제 생각이나 나름의 철학을 담아서 좀 그런 회차의 만화들만 묶어서 단행본으로 기획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 이제 인스타툰을 그리다 보면은 뭔가 영감을 받는 부분이라든지 내가 이것만은 꼭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겠다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그런 게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공감인 것 같아요. 독자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컨텐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염두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작가님이 이미 팔로워 수가 되게 많고 저도 팔로잉을 하고 있는데 댓글도 되게 많은 걸로 아는데 댓글이 이제 보면은 되게 재미있는 댓글도 많고 감동적인 댓글도 되게 많잖아요. 내가 이 댓글만큼은 진짜 기억에 남는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가장 최근에 기억에 남는 거는 작가님의 이런 생각 때문에 작가님을 팔로우하고 있었어요 라고 남겨주신 댓글이었는데 왜 그게 인상 깊었냐면 좀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많은 요즘이거든요. 그래서 또 인스타툰 시장이 굉장히 점점 자극적으로 바뀌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그 흐름에 탑승하지 않으면 이제 알고리즘을 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좀 남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면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그 댓글이 달렸던 컨텐츠가 그냥 저의 순수한 생각을 담백하게 담아낸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림에 그런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좀 용기가 되고 좀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특히 또 요즘엔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여서 그래서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들으셨죠? 앞으로 슌 작가님이 혹시나 인스타 콘텐츠를 올린다면은 거기에 좀 힘이 되는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토크 주제가 이제 이번 토크의 주제의 출발이었던 계획대로 될 리 없음이라는 책을 직접 소개해 주신다면? 계획대로 될 리 없음은 작년 7월에 출간한 제 첫 여행 에세이고요. 특이점이라면은
여행이 불가능한 시기에 쓰여졌던 여행 에세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이제 최근에는 이제 조금 여행이 괜찮아지긴 했지만 계속 3년 동안 팬데믹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쓰여진 여행 에세이라는 게 좀 특이한 점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행을 활성화될 시기에 뭔가 여행책을 쓰잖아요.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때 여행책을 쓰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실까요? 그 제목 그대로인 것 같아요. 사실 계획이 없던 일이었고 원래 처음에는 그냥 제가 2020년도에 떠날 여행을 그걸로 이제 쓸 기획을 세웠었는데 터키랑 포르투갈 여행을 가려고 했었거든요. 예약까지 다 했었어요. 2019년 초반에. 근데 이제 그 여행을 예약을 했던 이유가 그 한 출판사 편집자님이 여행 에세이 써요 라고 먼저 제안을 주셔서 여행 에세이 쓰는 게 제 원래 오랜 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하고 그걸 핑계로 여행을 가야겠다 해서 다 여행을 계획을 했는데 이제 2019년 말부터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기획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고민을 한창 하고 있던 찰나에 편집자님이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저희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팅해요 해가지고 이제 2020년 봄쯤에 다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작가님 차라리 이거는 좀 무리일 것 같고 이번 여행은 무리일 것 같고 차라리 과거에 작가님이 다니셨던 여행으로 써보시는 건 어때요? 라는 얘기를 툭 던지셨어요. 근데 거기서 좀 힌트를 얻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난생 처음 떠났던 유럽 여행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계획대로 될 리 없음의 배경이 되었던 여행인데 23살에 처음 떠났던 유럽 여행인데 너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출발하는 날 비행기를 놓치는 걸로 시작을 해서 가서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막 계획대로 다 안 되는 일들의 연속이었어서 그 상황이 꼭 지금 다 계획을 해놨다가 엎어진 이 책의 그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같은 맥락의 메시지로 이을 수도 있겠다, 좋은 기획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렸는데 좋다고 하셔가지고 쓰게 됐습니다. 진짜 딱 책 제목처럼 계획대로 될 리 없음이네요. 네네. 그 8년 전의 기억을 끄집어내면서 열심히 썼던 기억이 있네요. 사실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되게 다양한데 작가님은 혹시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도쿄에서 한 달 정도 지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학연수를 핑계로 간 거긴 한데 제가 그때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라는 곳을 재학 중이었어서 나중에 일본으로 유학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부모님한테 이제 나중에 일본으로 유학 갈 수도 있으니까 일본어 공부하고 싶다, 일본 보내달라 쪼르고 쫄라서 갔던 게 이제 도쿄 한 달이었어요. 그 친구 2명이랑 같이 갔는데 어학연수를 명분으로 가긴 했는데 거기 어학원은 맨날 땡땡이 치고 이제 도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다닌 거죠. 유니클로에서 저렴한 유카타 같은 거 사서 불꽃 축제도 막 가고 마트 숙소 바로 앞에 엄청 큰 마트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막 이것저것 재료 사와서 정체모를 일본 음식 같은 거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런 추억이 되게 차곡차곡 쌓였었는데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되게 멍한 거예요. 그리고 난생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는데 향수병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련하고 그립고 그런 생각이 드는 찰나에 내가 다녀온 게 여행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이 너무 좋았어서 또 나가고 싶다, 또 그때처럼 더 새로운 문화나 경험 이런 것들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 욕심이 항상 마음 기저에 깔려 있었는데 이제 학생 신분이라 여유가 안 돼서 계속 못 나가다가 23살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떠난 게 이제 저 계획대로 될 리 없음의 그 여행이 됐던 거죠. 그럼 작가님이 이제 어학연수라고 쓰고 여행이라고 읽었다라고 네. 정리하면 될까요? 작가님이 되게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니셨잖아요. 네. 그 중에서 좀 정말 제일 좋았다, 여긴 꼭 추천하고 싶다 한 여행지가 있었을까요?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경험을 더 중요시하게 여긴다, 경험이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유럽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다 나라들도 가까이에 붙어 있고, 그래서 더 한 번 갔을 때 여러 나라를 한 번에 경험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휴양으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휴양을 목적으로 가시면 아무래도 동남아 쪽이 좋지 않을까. 그 전자의 경우 이제 그 경험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한테 기억에 남았던 곳은 오스트리아의 짤츠부르크나 그 발칸반도, 유럽 옆쪽 발칸반도 쪽에 몬테네그로라는 작은 나라가 있어요. 거기도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프랑스도 너무 많은 도시가, 좋은 도시가 많은데 그 중에 안시라는 도시를 추천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남아 쪽, 이제 휴양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태국의 치앙마이는 한 4-5번 정도 간 것 같아요. 최근에도 다녀왔는데, 치앙마이랑 그리고 태국 이제 최남단에 꽃굿이라는 되게 작은 섬이 있어요. 꽃창은 되게 유명한 섬인데 그 꽃창 밑에 꽃굿이라는 더 작은 섬이 있거든요. 거기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베트남의 무인에도 추천을 드리고, 필리핀에 팔라완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팔라완이라는 섬 위쪽에 엘리도라는 또 작은 섬이 있어요. 그 섬이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인생 석양을 봤던 곳이었습니다. 작가님이 알려주신 잘 모르겠어요. 너무 처음 듣는 거라서 너무 가보고 싶네요. 다들 잘 모를 것 같은 곳들만 네. 그래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다들 적으셨죠? 네, 나중에 혹시 여름 휴가 가거나 하시면, 네, 작가님 그 계획대로 될 리 없음 보면은 굉장히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네. 중에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처음 비행기를 놓쳤던 에피소드일 것 같아요. 그 기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8년이 지나서 책으로 쓸 생각을 했겠어요. 너무 그 기억이 강렬하고 충격적이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게 아니었으면 그 이후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였어가지고, 그 여행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비행기를 놓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비행기를 놓쳤다면은 진짜 너무 멘붕이잖아요. 네, 작가님도 이제 뭐 이렇게 계획을 딱 세웠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좀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는 극복을 한다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 때 사실 뭔가 그걸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미 떠나보낸 비행기를 회항시킬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일 자체를 다시 되돌려 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딱 한 가지는 제가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살면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하루도 사실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그 일에 너무 집착을 하고 그게 왜 그대로 되지 않았을까 자꾸 후회하고 자책하다 보면은 사실 나만 더 괴로워지는 건데, 내 마음 하나 정도는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미 그건 내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서둘러 다음 플랜을 생각하게 되면은 되려 빨리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작가님 보면은 그게 생각나요. 요즘에 인스타그램 보면은 이런 말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오히려 좋아. 비행기 놓쳤어? 오히려 좋아. 나 에피소드 짱 많아. 약간 맞죠? 약간 그런 느낌인데,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오히려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을 보고 나서.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과정은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좀 좋았던 경험이 있을까요? 그게 지금의 저인 것 같아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을 다시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이유는 너무 그림한테 미안하지만 돈 때문이었거든요. 돈 벌려고 다시 해봐야겠다 했던 거였는데, 이게 점점 커지고 이게 이런 시간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수도 있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제일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좋은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또 얘기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책을 좀 추천해 주신다면. 너무 유명한 책이긴 한데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저자가 정신과 의사인데 2차 대전 시기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실제로 수감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저자가 그 수용소 수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충격과 공포와 슬픔과 허무와 이런 거를 같이 너무 깊이 공감하면서 막 울기도 많이 울었거든요. 어떻게 자기가 삶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는지를 쭉 담고 있는 책이어서 여러분들도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 앞에서 좀 좌절하거나 후회하거나 너무 거기에 깊이 빠져있는 시간이 많다면은 이 책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혹시 또 2023년에 계획이 있으실까요? 2023년에는 뭔가 거창한 계획은 없는데 건강해지고 싶어요. 아무래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제 스케줄을, 제 바이오리듬을 컨트롤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신년에는 꼭 그거를 좀 건강한 바이오리듬을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작가로서의 개인적인 목표라면 좀 깊이 있는 얘기로 여러분들께 책이든 뭐 다른 뭐 플랫폼에서 연재를 하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앞에서 다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목표가 또 있습니다. 저희 이름이 작가와의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작가님께 직접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플라이브 플랫폼에서도 질문을 몇 개 받기는 했는데 우선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직접 좀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작가님께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손을 이렇게 살며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해주세요.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원하시는 답변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좀 들긴 하는데 이게 생업이 되면 꾸준히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다들 매일 출근하시고 다들 뭔가 매일의 꾸준함이 있으신 분들인데 저도 똑같이 그걸 할 뿐인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긴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기획을 하는지 여쭤봐 주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마음을 좀 많이 따라가는 편인데 진짜 이 이야기 너무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도 내가 무슨 하고 싶은 얘기는 막 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이야기 빨리 꺼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되게 메모장이나 이런 데다가 여행 다니거나 이럴 때 틈틈이 짧게 기록을 해놓는 편이어서 이제 그것들을 자료로 삼아서 이제 사람들한테 잘 공감할 수 있을 만한 형태로 잘 이제 다듬어서 기획을 해보는 거죠. 너무 세세하게까진 계획은 하진 않지만 한 세 꼭지 정도로만 나눠가지고 처음엔 이렇게 시작해서 중간에는 좀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좀 집중도 있게 확 몰입할 수 있게 하고 마지막에는 좀 이런 교훈도 읽고 나서 뭐가 남을 수 있게 만들자 약간 이 정도만 크게 좀 정리를 해놓고 이제 그 안에 세세한 것들은 집필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번아웃을 경험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번아웃을 경험을 하게 된다면 뭘 할까라는 고민은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내가 그 상황을 극복을 할까? 저는 되게 기본적인 걸로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는 거,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평소에 약간 좀 허무한 생각에 많이 빠지거나 무기력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제가 항상 하는 게 글 쓰는 거랑
달리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글쓰기가 제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몰랐던 감정을 마주하는데 되게 굉장한 큰 도움이 돼서, 그리고 내가 그냥 생각만 이렇게 갖고 있는 것보다 직접 활자로 적어 내려갔을 때 내 감정을 눈앞에서 글자로 봤을 때에 그게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느껴요, 저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번아웃에 내가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리고 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소진됐다고 느꼈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힘을 내서 글을 먼저 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태일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나 내가 번아웃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한번 적어 내려가 볼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달리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몸을 움직이는 것만큼 사람의 활력을 복돋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되게 대외적으로 저는 그 보여지는 모습만 여러분들이 아실 테니까 되게 부지런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게으르고 굉장히 무기력한 순간이 되게 많고 하루 종일 누워있을 때도 있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일어나서 뭐라도 하면은 제 스위치가 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설거지를 하든 방 청소를 하든, 그럼 그때 이제 온이 된 순간부터는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뭐 이를테면 일어나서 먼지를 쓸었다. 그럼 다른 게 또 보이잖아요. 설거지도 하고 나가서 이제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달리기가 그 온오프 스위치를 딱 누르는데 제일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서, 그리고 달리기를 하고서 땀을 한번 쫙 빼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나면은 되게 뿌듯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게 그 정신위생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두 가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3일 전부터 하고 있는 거라 좀 되게 자기적이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좀 계속 바이오리듬이 망가지고 있었던 시기예요, 요즘에. 근데 한 4일, 5일 전에 몸무게를 쟀는데 난생 처음 보는 숫자가 체중계 위에 써 있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요즘에 되게 무분별하게 아무거나 먹고 막 술도 너무 많이 마시고 운동도 안 하고 이래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빨리 나의 건강한 바이오리듬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3, 4일 전부터 하고, 이제 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 차 마시면서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운동하고 이거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제 건강을 챙기면서 사는 것 같은 순간들이라고 느낄 때마다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앱에서 받은 걸 한번 질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책을 읽으면서 여행 중 벌어진 예상치 못한 일들에 같이 긴장하기도 했지만 멈추지 않고 어떻게든 여행을 이어가는 슈님의 침착하고 대단한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럴듯하게 꾸려놓은 계획과는 다르게 일이 전개되면 많이 당황스럽죠. 특히 익숙한 일상을 벗어난 타지에서의 여행 중에는 더더욱요. 이때 상황을 수습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변경하여 계획했던 일을 진행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는 슈님만의 마법의 주문이나 우선시하는 행동 또는 생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마법의 주문이요? 네, 마법의 주문이나 우선시하는 행동. 마법의 주문이랄 거는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스스로한테 저는 제 자신과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제 자신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안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때 그러게 내가 이걸 안 해야 되나? 할까? 안 할까? 이 선택지가 딱 두 가지가 생기고 나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오더라고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한테 한번 그렇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할 거야? 라고. 근데 그때 아니야 그래도 해야겠어 라는 마음이 들면은 그거를 용기 있게 과감하게 선택하시고 다음 일들을 차곡차곡 그냥 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단 있게 하라 라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강단 있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요. 왜지? 저희가
마친다는 거를 축하해 주시나 봐요. 네. 날씨가 되게 추운데 날씨 추운 만큼 집 조심하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추운 날에 저희에게 따뜻함을 선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플라이북과 이제 윤순 작가님이 함께하는 작가의 만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